케이팝의 화려한 번영이냐, 아니면 국경의 차가운 삭푼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주장은요, 우리가 평화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를 우리 앞에 딱 던져주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왜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전쟁 이야기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평화? 그거 사실 환상이다. 인류는 단 한순간도 전쟁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죠. 이 관점을 한번 따라가다 보면 와, 세상이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핵심 전제.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요,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공간, 그러니까 영토를 확보해야만 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모든 갈등의 뿌리라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이 이 주장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쟁이 완전히 끝난 종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휴전일 뿐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전이라는 건 상상 속에나 있는 거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평화는 사실 다음 전쟁을 위한 숨고르기다. 와,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는 뭐 평화와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경제, 외교, 심지어 진짜 총 쏘는 전투까지 이 모든 게 그냥 전쟁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름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양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전쟁이 진짜 현실이라면 아니야, 우린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막 설득할 때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은 분명히 끊임없는 투쟁인데 내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나는 평화롭게 살고 있어 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이 둘이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이 충돌이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뿌연 안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밖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오늘 날씨 참 좋다 라고 억지로 믿으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내면의 갈등을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에 빗대어 설명하는데요. 108번뇌라는 게 인간을 괴롭히는 온갖 욕망이나 고통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평화라는 환상에 딱 집착하는 순간 바로 이 108번뇌처럼 끝도 없는 불안과 혼란이 우리 마음속에서 마구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인 주장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문구를 한번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인지부조화가 단박에 깨어지는 순간은 바로 전쟁 그 자체다. 전장의 지옥 속에서 108번뇌는 눈 녹듯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환상이 다 깨져나가는 전쟁터, 그 극한의 현실 속에서야 비로소 나는 평화롭다는 착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현실과 생각이 딱 일치하면서 오히려 정신적인 조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 전쟁이 현실이다라는 개념, 이게 오늘날의 국제 정세,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역사를 이 타임라인으로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처음 부딪혔고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패권 전쟁 단계로 들어섰다는 분석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콕 집어서 2026년을 제2차 미중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해로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마치 손자병법에 나오는 고전 전략을 쓰고 있다고 주장해요. 여기 나오는 성동격서, 동쪽에서 시끄럽게 해놓고 사실은 서쪽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원교 근공, 먼 나라랑은 친하게 지내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전략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저기서 막 연막을 피우면서 중국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사이에 중국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쫙 끌어모아서 압박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싸움판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은 크게 이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아메리카 대륙을 안전한 후방 기지로 만들고요. 그다음 2단계로 일본, 대만, 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제1도련선을 방어선으로 구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아예 나오지 못하게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방어벽이 세워지는 바로 그곳이 새로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전략의 가장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한국은 그냥 최전선에 있는 기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전체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핵심 부품, 바로 린치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차 바퀴에서 린치핀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바퀴가 통째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만큼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전체 태평양 전략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70년 이상 이 시간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한반도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로 보낸 시간입니다. 이 주장은 바로 이 70년이라는 긴 휴전이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고 경고해요. 전쟁은 현실이라는 감각을 잊게 만들고 국가 전체를 위험한 안보 불감증, 즉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뜨렸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예요. K-팝으로 상징되는 번영의 길이냐? 아니면 새하곡이라는 시가 묘사하는 저 혹독한 변방의 길이냐? 아주 극명한 선택이죠. 선택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왼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K-팝,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번영을 이어가는 그런 미래죠. 문제는 오른쪽입니다. 새하곡이 상징하는 미래. 이게 뭐냐면 옛날에 국경의 요새 아래에서 부르던 노래라는 뜻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황량한 벌판에서 차가운 칼바람 맞으면서 외롭게 나라를 지키는 그런 처절한 상황을 노래한 시예요. 다시 말해 지금의 번영을 다 잃고 다시 한번 혹독한 생존투쟁의 장으로 내몰리는 그런 미래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자 경고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한국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닥친 위기를 보고도 에이 괜찮겠지 하고 외면하는 그 인지 부조화 상태에 머무른다면 과거 한국 전쟁의 비극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인지부조화라는 뿌연 안개 속에서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정신 차리고 이 차가운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것인가? 이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K-팝의 화려한 무대 위에 계속 서 있을지, 아니면 새하곡의 저 황량한 벌판으로 밀려날지는 바로 그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다?